행궁동에 사무실이랑 직영점을 하나 하고 싶다 이러길래 제가 행궁동 1층 20평 1억에 800, 700 이래요. 근데 지금 사람 봐봐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 보면. 그러면 좀 핫플레이스의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도 좋겠네요. 그쵸. 이런 뭔가 관광상권, 뭔가 허황된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오늘은 또 네, 어디 왔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오늘은 저는 이 행궁동 상권에 왔습니다. 워낙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거 엄청 유명하죠, 행궁동? 행궁동이 사람들이 요즘 엄청 핫하잖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그래서 이 상권이 어떤 상권인지 여기 온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우리 PD님들이랑 저희 직원분들이 행궁동에 사무실이랑 직영점을 하나 하고 싶다 이러길래 제가 행궁동? 행궁동에 우리 매장이 들어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얘기를 할 뻔했지만 사실 들어갈 수는 있긴 있죠. 다만 지금 컨셉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와보자 해서 오늘 오게 된 거고, 온 김에 한번 촬영을 해보자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사장님 그러면 행궁동은 네. 어떤 상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의한다면? 행궁동? 네. 행궁동은 지금 관광상권이죠. 여기는 좀 다들 아시지 않을까요? MZ들이 많이 모여드는 이런 관광상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데들은 오시는 이유가 확실히 좀 확고하기 때문에 오는 이유를 잘 파악하고 충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컨셉을 좀 바꿔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사람 봐봐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 보면. 예, 원래 여기가 관광상권인 만큼 주말에 엄청 핫한 상권이고 월세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보니까 1층 20평 1억에 800, 700 이래요. 아니면 뭐 1억에 한 1,000만 원 이러면 거의 뭐 강남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 A급 상권 정도 된단 말이에요. 여기 한번 제가 둘러볼 건데 행궁상권 보면서 행궁동 상권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다음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제 생각을 또 토대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핫플레이스의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도 좋겠네요. 그쵸. 이런 뭔가 관광상권, 뭔가 허황된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지금 보세요. 평일이잖아요. 거리 여기가 원래는요, 여기 성벽 밑에 주말에나 빨간 날 오면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여기에 다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음식을. 그러면 좀 주말이랑 평일이랑 편차가 있는 상권이네요. 그러니까 주말이랑 평일이랑 편차가 있는 상권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에는 평일날 잘 되고 주말은 장사가 안 될 수 있겠죠. 왜냐면 회사원들 타겟으로 많이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뭔가 관광 상권 같은 경우는 주말이 잘 되고 빨간 날이나 평일날에는 거의 좀 죽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데 봐봐요. 지금 요게 다 카페예요. 원래 사람들이 되게 엄청 많아요. 여기서 앞에서 다 앉아서 다들 뭐 커피 마시고 하시는데 보세요. 지금 다 비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브리쉐 프라이라고 벨기에 감자튀김이라고 해서 벨기에 감자로 브랜딩을 한 이런 감자튀김집이에요. 되게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그 포장 패키지도 엄청 그 아이스크림 콘처럼 만들어 놓고 저기 앞에 딱 있네. 인테리어도 딱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좀 맞춰서 인테리어 한 경향이 있죠. 보면 저렇게 우드톤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자튀김집으로 해외에서 볼 수 있는 감자튀김집처럼 해놨고, 포스터도 봐봐. 포스터도 보면 브랜드의 이런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포스터를 많이 배치해놨다는 거죠. 제가 보면. 그래서 되게 젊은 사람들도 거리낌 없이 와서 간단하게 맥주랑 뭐 이렇게 감자튀김 사가지고 먹을 수 있는 데가 저기 되게 도전을 잘했죠. 메인 메뉴로 놓고 그 위에 토핑을 많이 얹어가지고 객단가도 좀 올리면서 이 행궁상권에서는 굉장히 가볍게 먹을 수 있고, 왜냐면 여긴 또 데이트 코스로 올 수 있는 고가 음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헤비하게 뭔가 이렇게 하나를 먹는 것보다는 가볍게 뭔가 여러 가지 맥주를 먹고 좀 허기를 달래러 먹을 수 있게끔 좀 잘 브랜딩을 해놔서 굉장히 잘 되는 곳이에요. 저기 매출 굉장히 잘 나온다 하더라고요, 행궁동에서. 사장님 그러면 만약에 저게 황혼가나 일반 뭐 항아리 상권에 들어가도 좀 잘 어울릴까요? 학원관에서 잘 될 것 같은데, 브랜딩 잘해서 들어가면 잘 될 것 같고, 근데 항아리 상권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감자튀김으로 브랜딩한 매장들이 저는 아직 많진 않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신박하고, 일반 감자튀김을 팔아서 조금 더 저렇게 브랜딩을 하면 훨씬 더 정말 맛있게 느끼면서 많이 가지 않을까. 그 다음 학원관은 정말 잘 어울리겠죠. 저렴하게 학생들이 저런 감자튀김이나 간단한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브레실 프라이 같은 경우도 학원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오늘 골목골목은 좀 생각보다 좀 오래된 골목 느낌도 많이 있네요. 여기가 어떤 상권이었냐면 옆에 화성행궁이 있어요. 화성행궁은 수원에서 굉장히 유명한 문화재 명소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화성행궁을 들리면서 행궁동을 한 번씩 그냥 잠깐 거치는 우리 상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는 아예 활성화 안 돼 있던 상권이긴 하죠. 그럼 이제는 완전히 역전됐네요. 행궁동으로 오려고 화성행궁을 가는 사람도 많지 않나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행궁동으로 오려고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고 그러다 보니까 화성행궁을 한 번씩 들려주고, 행궁동이 수원 상권을 많이 살렸죠. 그래도 여기 옷집도 봐보세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이런 뭔가 트렌디한 옷집도 생기는 겁니다. 버닝
버닝이랑 좀 되게 잘 돼요. 저기 사장님이 엄청 트렌드하신 분이어서 정말 좋은 재질의 옷을 많이 갖다 놓고 저렴한 거 안 갖다 놓기 때문에 좀 비싸요. 이런 골목골목이 굉장히 평일 났을 땐 별거 아니어 보이잖아요. 주말에 오면 사람들이 이 골목골목에서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어요. 사장님은 보통 행궁동을 어떤 것 때문에 많이 방문하세요? 아, 저요? 저는 일단 행궁동을 그냥 뭐 예전에 데이트하러 왔었고 지금 뭐 제가 올 일이 거의 없죠. 예. 데이트를 안 하니까 남자랑 오기엔 좀 뭐한 상권이에요. 여기가 거의 솔직히 말해서 행궁동은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분조카라고 하죠. 분위기 좋은 카페 MZ 단어로. 저도 이 분조카 몰랐다가 아주 코드에 꼽 먹었잖아요. 누구한테요? 우리 바이저님한테 분조카. 저한테 꼽주실 MZ는 바이저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오거나 아니면 데이트 코스나 이렇게 많이 온다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메인 거리예요. 이쪽 하면 월세가 어마어마할 거야. 진짜 비쌀 거야 월세가. 근데 이 메인 거리는 지금도 사람이 많네. 학생들 여기 옆에 3.1공고가 있어요. 고등학교. 이거 봐, 학생들이 많잖아. 이런 소품샵 같은 것도 되게 많네요 여기는. 소품샵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MZ들이나 좀 트렌디가 이런 아기자기한 걸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기자기한 소품샵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안 가요. 여기 존엔진 피자라고 있거든요. 여기 개 맛있는데 여기. 여긴 찐이네요. 여기 찐이야. 여기 골목집. 피자집은 여긴가요? 저는 이제 여기 너무 정신없네. 여기는 지금 엄청 오래됐어요. 존엔진 피자. 행궁동에서 엄청 오래된 집이 여기가 예전에 우리 피자가 다 도미노 미스터 피자가 유행하던 이런 시기에 갑자기 저렇게 힙한 감성의 피자집이 나온 거예요. 근데 맛도 있어. 저기 존엔진 피자라고 메인 메뉴가 존엔진 피자인데 진짜 맛있고 사이즈도 크고. 그럼 여기는 오히려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피자보다는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피자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뭔가 이 상권이랑 어울리는 피자집이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좀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MZ들이 많이 모여있잖아. 근데 누가 여기 와서 피자스쿨 가고 싶겠냐고. 맞잖아요. 그래서 힙한 피자집이 훨씬 더 어울리는 상권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요. 그리고 돈가스 진짜 맛있는 데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먹어본 돈가스 중에 1번이 여기예요. 우리 엄마 아빠도 데려간 집인데 잘 봐. 지금도 사람이 많아. 여기는 점심이 넘었는데도 사람이 많고 여기는 9시 넘으면은 나회 팔아요. 술 일식 돈가스를 판매하는데 돈가스를 진짜 잘하고 그냥 그 레몬 소금 있어요. 여기서 개발한 레몬 소금 그게 시그니처야. 레몬 소금에 딱 찍어 먹잖아요. 그러면 못 잊어요. 사장님 근데 여기가 솔직히 월세도 비싸고 쟁쟁한 가게들이 많잖아요. 네. 맛이 없는 데를 찾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맛있다는 이유로 여기가 인기 있는 것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또 인기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가? 여기는요 되게 브랜딩이 잘 돼 있어요. 뭐냐면 일본은 진짜 장인이 많아요. 제가 일본 갔을 때 느꼈던 게 일반 식당 들어갔는데도 굉장히 브랜딩이 잘 돼 있어. 이것저것 막 난잡하지가 않아요. 이거 하나만 엄청 신경 쓰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여기가 딱 그런 집이에요. 들어가면 분위기나 직원들의 태도나 음식이나 판매하는 메뉴 구성을 보면 일본에서 정말 맛있는 장인이 만든 그런 돈가스집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맛있는 집. 여기 하쿠는 제가 한 5번 넘게 왔어요. 매출 1등 집 하나 있어. 추플러스라고. 그게 뭐냐면 추러스집이야. 여기 제가 행궁 장사하시는 형님들 몇 명 알아요. 그 다음에 뭐 지인도 카페를 운영하고 하는데 이 추플러스가 매출 1등이라 그러더라고. 추러스 오리지널 추러스 하나 주세요. 맛있다. 사장님 거만 사신 거예요? 네. 네. 사줄까? 괜찮습니다. 먹자. 미안해요. 제가 왜냐면 몰랐어. 감사합니다. 생각 못했어. 나 원래 안 그러는데 일단 맛있다. 먹어봐요. 진짜 맛있네요. 근데 일단 제 생각에는 진짜 맛도 엄청 있다. 본질이 잡혀있는데 일반 추러스랑 확실히 차별화가 있네요. 생각날 것 같아. 추러스를 먹었는데 생각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 추러스라는 아이템 자체는 에버랜드가만 먹을 수 있는 놀러가면 먹을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잖아요. 뭔가 어디 놀러온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뭔가 추러스가 좀 땡기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찌됐건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사도 심리학이다. 딱 추러스를 봤을 때 나 여기 놀러 온 거잖아요. 놀러 왔으니까 그냥 지나치기가 좀 힘드네. 하나 꼭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여성분들이 되게 뭔가 좀 감성으로 먹는 것 같고 너무 맛있으니까 또 먹는 것 같은?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봐요. 순삭. 그래서 저는 뭔가 이 행궁동 상권이나 아니면 막 연남이나 성수도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가보면 좀 뭔가 정체성이 뚜렷한 매장들이 진짜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일반 테이크아웃을 판매하는 이런 소형 베이커리도 굉장히 정체성이 뚜렷한 것 같고, 봤던 돈가스 집도 레몬소금 같이 이런 플레이팅으로 굉장히 정체성을 살렸거든요. 맛도 있고. 브레시 프라이 같은 경우에도 남들은 사이드 메뉴로 판매하고 있는 메뉴를 메인 메뉴로 판매하면서 다양한 토핑들을 올려가지고 정체성을 살렸고, 추러스 집도 보면 항상 우리가 이 추러스라는 아이템 자체는 놀러갔을 때 먹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서 이런 관광지에 딱 들어와서 추러스가 있으면 하나 먹고 싶은 이런 심리를 좀 이용해가지고 더 맛있게 본인만의 정체성을 살려서 또 들어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하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랜차이즈 회사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잘하는 브랜드들은 행동동에서 살아남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진짜로. 뭔가 그 감성이 맞아. 그러니까 뭔가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음식 맛은 있지만 이런 플레이팅이나 아니면 뭐 매장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 활성화 안 돼 있는 업체들이 오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떤 방향을 창업하냐는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상권에 뭔가 필요한 걸 잘 파악을 하는 게 진짜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건 것 같아. 뭐 여기에 김밥 분식집 이런 걸로 전 창업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밥 분식집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뭔가 잘 될 것 같진 않고, 여기는 뭔가 소비하러 오시는 분들 자체가 데이트나 아니면 돈을 좀 쓸어오는 거예요. 솔직히 뭐 가성비 있으면 좋겠지만 이 상권은 가성비로만 보고 소비가 일어날 것 같진 않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솔직히 보면서 이쁜 가게가 진짜 너무 많았거든요. 네. 근데 뭐 하나 딱 찝으라 그러면 전 안 떠올라요. 왜냐면은 가게가 다 이쁘니까. 네. 이렇게 쟁쟁하고 이쁜 디자인들 많이 있는데 이런 핫플레이스의 이쁜 가게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것도 있을까요? 너무 이쁜 매장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중에 저는 마케팅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본질을 갖추는 건 전 정체성이라 생각을 해요. 정체성이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정체성을 뚜렷하게 좀 창업을 하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의 경험을 잘 토대로 브랜딩 기획을 잘해서, 사실 뭔가 저는 브랜딩이 그냥 개인적으로는 컨셉질이라고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컨셉질. 네, 그래서 컨셉질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을 더 좋게 해주려고 음식의 맛도 차별화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좀 손님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우리 매장을 좀 잘 어필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광상권 창업을 할 때는 항상 상권의 타겟을 파악하고, 타겟이 어떤 식당을 많이 가는지 파악하고, 동네에서 먹을 수 없고 행궁동이나 아니면 이런 상권에 와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을 좀 푸짐하고 특색 있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고려해서 또 그런 판매하는 메뉴들이랑 매장이랑 잘 어울리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정체성을 잘 살리는 게 제일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